네, 안녕하세요. 1인 미용실 위기입니다. 1편에 이어서 지금 2편 셀프 쉬운 회계 관리라는 것을 강의를 할 것인데요. 1인 미용실 위기입니다. 1편을 먼저 들으시고 들으시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1편을 제가 업로드를 올리고요. 전국에 우리 그 교육을 듣고 계시는 5천 지금 사롱 분들이 굉장히 많은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실전이기 때문에 적용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전 셀프 쉬운 회계 관리라는 주제를 제가 왜 하느냐? 결국은 매출 올리기 위한 강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회계 관리가 있기 때문에요. 자, 어려워 마시고요.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하고요. 실전 옮기기가 쉽게 제가 적용하여서 강의를 하니까 걱정 너무 하시지 마시고 셀프 쉬운 회계 관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요. 그 회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중요성을 한 번 더 찝어드리겠습니다. 회계 관리를 해야 되는 중요성은요, 주먹구구이 방식으로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방법대로 제가 해왔던 방법이기 때문에요, 하고 나면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을 내가 피부로 와닿기 때문에 매출을 올리려고 굉장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우선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짧게 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를 드는 사롱을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전같이 한번 해봅시다. 해보기 위해서 자, 우선 손익계산서라는 것은요, 쉽게 설명하면 여기 보면 설명이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재무제표 양식이 손익계산서인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얼마 벌고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 이것이 그냥 손익계산서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무슨 정확하게 뭐 이론짜리가 하나 맞아서 뭐 취직을 해서 어디 뭐 격리과에 가거나 어디 뭐 제출하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지 않나, 그죠? 우리는 매출을 올리는 게 목적이지 장부를 기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면 자, 손익계산서를 쓰는데요. 수익은 돈입니다. 그냥 하루 매출, 총 매출, 지난달 같으면 총 매출이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비용은 쓴 돈입니다. 뭐 고정 비용도 있을 거고, 뭐 재료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자, 여기서 내가 이제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를 쓰는 기계의 감가상각비라고 해놨는데요. 말하자면 우리가 뭐 기계라든지 뭐 매직기라든지 우리가 미용실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집기라든지 쓰면 쓸수록 그게 이제 가치가 떨어지지 않나, 그죠? 그것을 이제 감가상각비라고 하는데요. 우리 지금 미용실에서는 이걸 뺍시다. 왜냐하면 이거는 초기 자본으로 넘어가고요. 어차피 매출 성장을 위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 버리면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아시고만 계시고요. 그냥 쓴 돈. 오늘 매출을 얼마 올리고 오늘 얼마 나가는 수익과 지출. 자, 그것이 수익과 비용입니다. 그러면 수익과 지출,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이익이 남겠죠, 그죠? 미용실 안에서만, 살롱 매장 안에서만. 그러면 수익과 지출을 빼면 당연히 순수익이 남습니다, 그죠? 순수익이 남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매장에 먼저 손익분기점이 얼마냐를 먼저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쉽게 설명할게요. 수입에서 지출을 빼서 0원일 때 그게 바로 손익분기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를 들어 1,000만원 수익에 지출을 1,000만원 했으면 0원이죠. 쉽게 말하면 본전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게 이제 바로 손익분기점이라고 합니다. 우리 매장의 손익분기점을 정확하게 지금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매장에는 지난달에 수입이 얼마였고, 지출이 얼마였어. 그리고 아니면 우리 매장에는 얼마 지금 지출을 하고 얼마 수익을 했을 때 손익분기점이 제로다. 손익분기점이라는 걸 아시는 것이, 자, 여기서 이제 제로가 아니고 수입에서 지출을 뺐는데 많이 남으면 당연히 이익이고, 그죠? 여기서 부족하면 어때요?
손실이죠. 그래서 평소에 우리 매장의 손익분기점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쉽게 설명하면 내가 오늘 얼마 매출을 올렸을 때, 지난달에 이번 달에 얼마를 했을 때 본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이 아닌 숫자로 정확하게 기입을 해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사람 중에요, 굉장히 그 많은 책들이 있지만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를 다 하나같이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숫자로 기입을 하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머릿속에 그렇다 이렇다가 아니라 숫자로 기입을 해놓고 계속 스스로 그거를 체크를 해야만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써야 된다. 쉽게 말하면 가계부, 뭐 기업 장부, 미용실 장부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굉장히 디테일하게 쓰기 나는 힘들다. 그러면 하루 마치고 나서 오늘 수입, 오늘 지출 딱 이것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돼서 결산을 해보면 되니까 그것이 쫙 모여서 3개월, 6개월, 1년 됐을 때에 본인 스스로의 피드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니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익, 비용, 순수익을 체크를 하고 손익분기점을 알고,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예를 들어 매장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산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A라는 매장을 가정을 하고요. 6월 달에 26일 근무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총 매출이 미용실 매출입니다. 매출이 600이고 지출을 자 고정 지출 있고 월세가 120이고요. 1인 사롱입니다. 월세가 굉장히 이거 예를 들은 걸 제가 지금 가정한 것은요. 보편적인 그래도 자기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 괜찮은 거를 설정한 겁니다. 자, 월세가 120 정도 설정을 하고요. 전기세 등 공과금 40 정도. 그리고 재료비 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비도 실속 있게 이 매출에 비하는 거를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재료비도 120, 식대 30, 기타 뭐 여러 가지 뭐 들어가는 20만 원을 가정을 했을 때요. 미용실에서의 수익과 지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매장은요, 손익분기점이 330입니다. 이 지출을, 플러스 해보면요, 330만 원인데, 그러면 결국은 뭐냐? 매출에서 지출을 뺀 순수익이 270이 됩니다. 자, 270이라는, 내 인건비가 나온 것입니다. 자, 이러면은, 예를 들어, 제가 그 다음 B사롱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서 그 다음에 또 설명을 할 건데요. 예를 들어 내가 270만 원의 순수익을 여기서 얻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생계형 원장님이라든지 또는 또 여기서 또 다른 우리가 여기서 돈을 벌어서 지출을 해야 되지 않나, 그죠? 그 지출을 또 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270만 원 벌어서 나는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설정을 하셔야 된답니다. 그 솔루션을 뒤편에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B 매장을 봅시다. 이거는 이제 힘든 매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의외로 이런 매장이 많습니다. 지금 더 늘어날 것이고요. 지금 또 시청하시는 분들도 자기 매장이 지금 어느 수준인가 분명히 점검하셔서 오픈하셨으면 바꿔야 되지 않나, 그죠? 자, 그러면 월세가 지출이 월세가 150이다. 자, 이것은 어떤 거를 반증하냐면요. 내 기술에 비해서 월세를 막 높은 곳을 측정을 했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월세가 150이다. 전기세 등 공과금이 50만 원이다. 자, 월세가 높다는 것은 당연히 유지비용이 높습니다. 전기세 등 공과금이 높다. 재료비는 당연히 매출이 적으니까 재료비는 비슷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120만 원. 식대도 마찬가지 기타 잡비도 20으로 했을 때 지출을 다 합쳐보면은 370입니다.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370입니다. 우리 매장은. 무슨 말이냐? 370은 올려야지 본전이라는 말이다. 그죠? 그런데 이 매장은 매출을 300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70만 원이란 마이너스 70만 원이라는 순수익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70만 원이나 마이너스가 나면 굉장히 어려운 사롱이겠죠. 그죠? 뭐 우선 다른 데서 돈을 충당하거나 또 돌리거나 뭐 이렇게 해서 유지는 하겠지만 생계를 오로지 미용실에서 해야 된다는 사람은 이게 계속 악순환이 거듭될 것입니다.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또 어느 순간 가서 시설비도 제대로 못 받고 또 매장을 넘길 것이고 또 이직을 하거나 폐업을 하거나 뭐 그런 그 당연한 결과가 일어나니까
자, 이런 매장은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자, 어차피 오픈을 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나. 그러면, 헤쳐나가야 됩니다. 헤쳐나가야 되는데, 제가 오픈하지 않는 사롱에 상담을 왔을 때는요, 저는 이런 말은 합니다. 물론, 기술이 뛰어나고 자신 있는 분이 아닌, 경력이 좀 짧으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월세를 7, 80 이상은 하지 마시기를 권하긴 합니다.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면 지금 솔루션을 가지고 뭔가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러면요, A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이래도 그래도 지금 잘 해나가고 있는 예를 들은 매장입니다. 반드시 지금 들으시는 분들요, 그 지출과 수익을 기입하세요. 오늘부터라도 기입하셔서 주먹구구라도 쓰세요. 쓰셔가지고요. 한 달 지나고 나면 결산을 하셔가지고 손익분기점을 정확하게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 매장 같은 경우에는 손익분기점이 330입니다. 330은 그 달 벌어야지 본전은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600만 원의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270만 원이라는 순수익이 나왔습니다. 매장에서. 물론 뭐 그 가외에 지출이 너무 많아버리면 이것도 힘들겠죠. 그죠? 270만 원 버는데 내가 지출은 4,500이다.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것은. 그러면 더 수익을 올려야 되겠죠. 매출을. 그죠? 그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매장 같은 경우는 1평균 매출이 26일로 나눴을 때 23만 원입니다. 23만 원은 출근하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자, 그러면 지금 이 매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70만 원을 냈는데 나눠보면 하루에 88,461이라는 88,000원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매출을 올렸는데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그런데 좀 전에 23만 원 매출 올리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은 매장들이 많습니다.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월세를 줄이고 뭐 공과금을 줄이고 그렇게 해서 손익분기점을 낮춰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매출을 올릴 것인가를 지금 우리가 제가 설명할 테니까 제가 썼던 방법들입니다. 그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매장의 수입 매일 적으시고요. 매출이죠. 그죠? 그리고 나가는 지출 매일 적으시고요. 그래서 제로가 되면 손익분기점입니다. 그것이. 그죠? 그러면 플러스가 되면 내가 순수익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쭉 우리 매장에 이렇게 예를 들어 본인 지금 들으시는 원장님들 우리 매장의 지출이 쭉 얼마다 적어보세요. 월세 얼마다 뭐 공과금이 대충 얼마다 예를 들어 적을 수도 있고 한 달 지나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그 전에 지금 오픈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1편, 1인 미용실 위기입니다. 1편을 반드시 시청하시고요. 손익분기점을 굉장히 낮춰서 오픈하세요. 손익분기점 아까 설명드렸잖아. 그죠? 월세, 그리고 뭐 공과금, 이런 지출될 비용들을 낮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듭니다. 지금 기술이 뛰어나신 분들도 월세가 높아버리면요. 할 힘이 안 납니다.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경력이 부족하고 아직은 조금은 기술을 익혀야 되는 단계면 손익분기점 높으면요 못 버팁니다. 그거 명심하시고요. 오픈하시기 전이면 손익분기점을 설정을 반드시 하셔서 꼼꼼하게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했던 방법은 예를 들어요. 지금 이 비매장 같은 경우에는 나는 200만 원은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근데 지금 마이너스다. 200만 원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 매장은 총 매출이 570만 원이 돼야 됩니다. 그 570만 원을 26일로 나누어 보면 2만 원 정도 꼴이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출근해서 22만 원을 반드시 올려야 된다는 목표가 생깁니다. 그 숫자의 어떤 힘인데요. 그냥 무작정 계속 한 달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설정하세요. 22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다 했던 방법이라 그랬잖아. 그치? 어려울 때. 설정을 하고 목표가 생기니까요. 고객 한 분 한 분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되고요. 고객 한 분 한 분한테 굉장히 노력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노력하게 되고 공부하게 됩니다. 찾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쫓아다니게 되고요. 그러면 반드시 성장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22만 원의 목표치가 나왔습니다. 근데 나는 아까 비매장 어때요? 하루 8만 8천 원을 하는 매장입니다. 하루아침에 그 매장이 내가 노력한다고 하루아침에 22만 원 되지는 않습니다. 만 원씩, 2만 원씩, 3만 원씩 이렇게 올라갈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나는 출근해서 22만 원을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출근을 하면요. 고객이 예를 들어 공부를 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럼 고객이 예를 들어 펌을 하고 온 고객한테도 내가 목표치가 생기지 않나요? 그렇다고 손님한테 무작정 무슨 기술을 강요한다고도 먹히지도 않지만 그런 의미는 아직 아니라는 건 아시잖아, 그죠? 그러면 펌 고객한테도 내가 더 공부를 한 걸 이야기를 하고 모발을 더 진단을 열심히 해서 좋은 제품으로 권해서 펌 하신 분을 염색으로 이끈다든가 또 홈케어 제품을 또 모발 관리를 하라고 꼼꼼하게 전문가다운 제가 1편에 말씀드렸죠. 전문가다운 지식. 이지오 미용 시술학 들으시라고, 그죠? 전문가다운 걸 설명을 하면 그 고객은 신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펌을 하러 온 분도 또 염색으로 이어지고 또 홈케어 제품도 사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한번 말한다고 해서 그분이 홈케어 제품을 사간다든가, 아, 예, 염색해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력하려면 그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손님한테 친절함 가운데서 고객님이 감동을 하여서 매출이 올라가는 겁니다. 설정을 하고 나면 그런 일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결과물이. 그러면 오늘 내가 그냥 어제같이 보냈으면 8만 8천 원이나 매출을 올렸을 것을 오늘은 내가 22만 원을 올려야 된다는 인지를 하고 목표치를 정해놓았다면 하루에 오는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그 고객한테 조금 더 친절하게 손님을 더 유치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상담을 하고 또 홈케어 제품을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고 오늘 구입을 안 하더라도 또 내일 할 수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디테일한 방법이 많지 않나, 그죠? 예를 들어 소병을 들어서 손님한테 서비스로 권한다든가 왜? 전판 제품이라도 사게 오게끔 매출을 플러스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시술 매출 높은 매장은 전판 매출이 30% 돼야 됩니다. 그게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비너스의 솔루션이잖아, 그죠? 그래서 반드시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매장의 수입 매일 적으시고요. 매출이죠, 그죠? 그리고 나가는 지출 매일 적으시고요. 그래서 제로가 되면 손익분기점입니다. 그것이, 그죠? 그러면 플러스가 되면 내가 순수익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쭉 우리 매장에 이렇게 예를 들어 본인 지금 들으시는 원장님들 우리 매장의 지출이 쭉 얼마다 적어보세요. 월세 얼마다, 뭐 공과금이 대충 얼마다, 예를 들어 적을 수도 있고 한 달 지나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한 달 그 지출과 수익 매출과 지출을 적으셨잖아요, 그죠? 자, 노트에 적으셔도 되고요. 그 어플 가계부에 해도 되는데 그냥 조그만 노트에 적으세요. 하다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한 어떤 회계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출을 성장하기 위해서 기입을 하는 거지 장부 기입을 해서 길이길이 남긴다는 의미는 그 다음 문제고, 그죠? 그래서 결산일을 언제 하면 좋으냐면 팁을 드리면 매월 5일 하세요. 매월 5일을 하되 지난달 30일까지 매출 지출 기준으로 결산을 하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카드 매출이 있기 때문에 카드가 30일 끊긴 것이 뭐 2, 3일 있다가 떨어지기 때문에요. 매월 5일 날 결산을 하되 지난달 30일까지 매출 지출을 회계를 해서 손익계산서를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조금 성장한 것이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면 재밌습니다. 숫자라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지금 힘들다. 나는 뭔가 자꾸 돈이 자꾸 어딘가 새는 것 같아. 그러면 회계 손익계산서를 만드세요. 만들어서 분명히 3개월, 6개월 지나면요. 한눈에 딱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는 순간 분명히 성장을 하게 되니까요. 명심하시고 지금 조금 버는 거에 비해서 나가는 게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매출을 업을 하기 위해서 명심을 하시고요. 나는 내일 아침에 출근하면
오늘 올릴 매출의 목표가 얼마다라는 것을 반드시 머릿속에 숙지하시고 출근을 해서 하루에 손님을 대하시는 시술을 하는 그런 미용사가 되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고객한테 더 친절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우리 그 강의를 들으시는 원장님들 성장합시다. 3개월이 지나서도 성장을 하지 못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의 성장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위험한 미용실 많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수고하셨습니다.